옛날 강원도 지방의 명문으로 소문난 박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집주인은 박대감이란 인물이었는데 학문이 높고 인품이 좋아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박대감은 늘 허름한 승복을 입은 늙은 승려 한 명과 유달리 친분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틈만 나면 만나 장기나 바둑을 두며 마치 수십 년 동안 사귀어 온 친구처럼 허물없이 어울려 지내자 박대감의 아들들은 이 승려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버지에게 그와 어울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어찌 저런 비루한 승려와 어울려 지내십니까? 우리 같은 사대부가 저런 자와 어울리다 남들의 비웃음을 살까 두렵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가 큰 스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야? 행여라도 큰 스님 앞에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였다간 너희들이라 해도 가만두지 않을 테니 몸가짐을 각별히 조심하거라. 아버지의 불호령의 아들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늙은 승려가 집안에 방문할 때마다 속마음이야 어떻든 예의를 갖춰 그를 깍듯이 대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박대감이 깊은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자 박씨 집안은 찾아오는 문상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문상객들이 다녀가고 장례 마지막 날이 되자 그 늙은 승려가 찾아와 상주인 큰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박대감의 큰아들은 평소 승려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미워했는데 늦은 시간에 찾아온 그가 자신을 보자고 하자 대뜸 성부터 내었습니다. 문상을 왔으면 조용히 있다 갈 것이지 무슨 일로 나를 찾는 것이냐? 지금은 바쁘니까 큰일이 아니면 나중에 찾아오라고 해라. 큰아들의 말을 들은 하인이 그대로 전하자 승려는 상주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을 만나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니, 이자가 무슨 큰일이 있길래 이리 귀찮게 하는 것이냐? 아버지의 벗이라 그동안 예의를 차렸다만 쓸데없는 일로 나를 불렀다면 내 이자를 경을 칠 것이다. 큰아들은 속으로 짜증이 일었지만 어쩔 수 없이 승려를 불러와 마주 앉았습니다. 소승이 돌아가신 박대감에게 많은 은혜를 입어 조금이나마 그 보답을 하고자 상주를 보자고 한 것입니다. 제게 조그마한 재주가 있어 땅을 살필 줄 아니 상주께서 아직 대감의 무덤 자리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함께 찾아보는 게 어떠하십니까? 큰아들은 승려의 말을 듣고 자신도 풍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좋은 터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이라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의 말을 승낙하고는 그 다음 날 승려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는 두 사람의 뒤로 1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여종 한 명이 짐을 들고 두 사람을 따랐는데 달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로 평소 영특하고 눈치가 빨라 큰아들이 시중을 들게 하려 데리고 온 여종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풍광이 좋은 산에 올라 한참 동안 주변을 살피다 승려가 어느 한 곳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곳이 매우 좋은 기운을 담고 있어 대감의 묘자리로 쓰기에 제격인데 대감을 여기다 모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승려의 말을 들은 큰아들은 그 땅을 유심히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스님의 말처럼 매우 좋은 땅이기는 하나 아버님을 모시기에는 조금 모자란 듯 싶소. 조금 더 살펴보고 정하십시다. 상주인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자 스님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산속을 헤매며 돌아다니던 중 큰아들이 어느 한 곳을 유심히 살펴보다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땅이 매우 좋은 듯한데 스님이 보기에는 어떠합니까? 큰아들이 가리키는 것을 보고 스님은 얼굴이 살짝 굳어져 말했습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기는 하나 좀 전에 소승이 보여드린 곳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듯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대뜸 얼굴이 붉어지더니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스님께서 풍수에 대해 잘 안다 하시지만 내 안목도 스님 못지 않소? 아버지의 묘자리는 이곳으로 할 테니 더 이상 여러 말 하지 마시오. 그렇게 큰아들이 큰 소리치더니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가 버리자 스님은 안색을 굳히고 말문을 닫아버렸고 옆에서 지켜보던 어린 여종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한편 눈에서 반짝이는 눈빛이 일렁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장례가 다 끝나고 어느 날 밤 어린 여종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큰 스님이 말한 곳에 아버지의 유골을 가져다 아무도 모르게 묻는 것이 좋겠어요. 큰대감 마님이 살아계실 때 스님의 말씀이라면 늘 믿고 따르셨으니 그분이 좋다고 하신 땅이라면 그 어떤 곳보다도 길지일 게 분명해요. 여종의 어머니는 평소 딸이 누구보다도 총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 남편의 무덤에서 유골을 꺼내어 스님이 말한 곳을 찾아 산을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유골을 가슴에 안고 어두운 밤길을 헤쳐나가려니
두려움에 손발이 덜덜 떨려왔지만 언제까지나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며 힘겨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린 여종은 용기를 내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두 사람은 스님이 정해주었던 곳에 도착했고 준비해 온 삽과 곡괭이로 깊게 땅을 파고는 아버지의 육고를 땅에 묻었습니다. 혹여나 하는 생각에 봉분을 쌓지는 않고 나중에라도 찾을 수 있게 자신만 아는 표식을 주변에 해두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이렇게밖에 모실 수 없지만 언제고 다시 찾아와 꼭 제대로 모실게요. 여보, 이곳에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저와 다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두 사람은 눈물을 훔치고 자리를 뜨려다 여종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길로 집에 돌아가 아무도 모르게 짐을 챙겨 떠나는 게 좋겠어요. 이대로 종살이나 하며 계속 살다가는 평생 종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거예요. 위험하더라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 신분을 숨기고 새롭게 시작해요. 평소 영특한 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귀담아 듣는 어머니는 딸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모녀는 그날로 아무도 모르게 짐을 챙겨 멀리 떨어진 경기도로 도망을 쳤고 다행히 두 모녀는 별탈 없이 그곳에 터를 잡고는 닥치는 대로 온갖 고된 일을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두 모녀는 조그마한 농과 밭을 사 농사를 지어 장에 내다 팔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하늘의 도움이 있었는지 매해 그녀들이 키운 농작물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어서 몇 년 후에는 인근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억척스럽게 일의 부자가 된 젊은 처녀를 칭찬했는데 그녀의 재산과 미모에 끌려 근방의 부잣집 자제들이 서로 장가들려 청혼을 했지만 여종은 그 모든 청혼을 물리치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분이 낮거나 학문이 모자라는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어요. 제 짝이 될 사람은 제가 직접 고르겠어요. 그때 마을에 김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총각이 한 명 있었는데 명문가의 후손이었지만 집안은 몰락할 대로 몰락해버렸고 그의 부모는 어렸을 적 돌아가셔서 가난에 찌들어 남의 집 허드렛 일이나 해주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김생은 양반의 후손임에도 머리가 우둔하고 어리숙한 면이 있어 동네 사람들은 대놓고 그를 무시하거나 깔보기 일쑤였습니다. 여종도 김생의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루는 그를 찾아가 만나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어머니에게 인사시키고는 그와 혼인하겠다 말하니 그녀의 어머니는 대경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수많은 혼처 자리를 두고 왜 하필 저 사람과 혼인을 하려 하느냐. 내가 이제껏 수많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낸 것은 오직 너 하나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 내가 잘 살고자 한 일이 아니었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하지만 이번에도 저를 믿고 저 사람과 혼인시켜주세요. 저는 저분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시집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분과 함께라면 분명 좋은 집안을 만들 수 있을 테니 저를 꼭 믿어주세요. 그녀의 어머니는 난감해했지만 이번에도 딸의 뜻대로 김생과의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그녀는 혼례를 치른 후 남편이 일절 바깥일에서 손을 떼게 한 후에 글 선생을 모셔다 남편에게 그간 소홀히 했던 글 공부를 시키는 것은 물론 그의 의복부터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챙겨주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겉보기에는 어느 양반 가문의 자제 못지않은 기품이 흘러넘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생은 타고난 머리가 좋지 않아서인지 몇 년을 공부해도 학문이 늘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자신의 부인에게 늘 미안해하며 그녀의 말이라면 어떤 것이든 하나 어기는 일 없이 잘 따라 부부 사이에는 금슬이 매우 좋아 가정은 행복한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몇 해가 지나 그들 부부는 한양으로 이사해 고관 대작들이 산다는 마을에 기와집 한 채를 지어놓고 날이 좋을 때면 창문을 열어놓은 뒤 그녀의 남편에게 하루 종일 창문가에 앉아 의관을 갖춰 입고 꼿꼿한 자세로 책을 읽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는 행인들이 담장 너머로 쳐다보며 하나같이 감탄했는데 그들 중 조정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이대감이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대감이 말을 타고 등청을 하려 그 집 앞을 지나다가 김생의 책 읽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로군. 한 점 흐트럼 없이 하루 종일 책만 읽는다니 그 학식이 대단하겠구만. 그러던 어느 날 이대감이 속병을 얻어 알아누웠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여종은 그 소문을 듣고는 장터에 나가 질 좋은 소고기를 사다 손수포로 만들어 이대감 집에 보내줬습니다. 며칠 후 이대감이 그녀가 만든 포를 먹고 기운을 차렸다는 소식을 하인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여종은 소고기를 더 사다 포를 더 만들어 이대감 댁에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병중에 있던 이대감은 그녀가 보내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뒤 병세가 나아지자 조만간 인사를 하기 위해 여종의 집에 들르겠다 기별을 넣자 그녀는 남편을 불러놓고는 말했습니다. 이 대감이 오면 정중하게 예를 갖춰 대하시되 절대 입을 열어 대화를 하지 마세요. 김생은 아내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며칠이 지나 이대감이 여종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대감과 김생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대감이 물으면 김생은 예하는 짧은 대답만 할 뿐 별다른 말이 없자 이대감이 책상에 펼쳐진 주역책을 보며 그 뜻을 묻자 김생이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저같이 우둔한 사람이 어찌 주역의 이치를 알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은 이대감은 김생이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해한다 생각하고는 그의 인품과 겸손한 태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이대감은 김생을 조정해 천거에 여러 번 관직에 나갈 수 있게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여종은 극구 반대하며 남편에게 관직에 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학문을 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대감이 당신을 좋게 봐서 관직에 청거했지만 관직에 나가 있다 보면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 그동안 쌓아왔던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 아닌 이대감의 호의로 출세한다 한들 사람의 일이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니 학문을 쌓으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아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김생은 그녀의 뜻을 따라 관직에 나가지 않았고 두 부부는 건강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들이 모두 어머니를 닮아 영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아들들이 장성에 뛰어난 학문을 쌓아 두 아들 모두 과거에 급제의 관직에 나가게 되었고 좋은 집안의 신부를 얻어 그녀의 집안은 나날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생을 청거했던 이대감은 조정의 반정이 일어나 왕권이 바뀌자 그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모두 숙청을 당해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으니 지난날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고령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장례를 치르고 묘자리를 어느 곳으로 할까 이야기하던 중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긴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모두 귀담아 듣고 절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두 아들과 남편만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지난날 여종으로 일하며 어떻게 아버지의 묘를 쓰고 어머니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 부자가 되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아들과 남편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으나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집안을 번성하게 만든 그녀에게 감탄하면서도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그러한 사연이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소. 그저 한낱 부잣집에 태어난 처자였는 줄 알았거늘 그리 힘든 세월을 보내는 줄 모르고 이제껏 당신 덕에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내 자신이 부끄럽구려. 남편의 말에 그녀뿐만 아니라 두 아들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고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 옆에 묘자리를 써야겠어요. 그리고 지난날 내 죄도 그곳에서 모두 갚고 돌아올 생각이니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각자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하세요. 어머니, 두 아들과 남편은 그녀의 말에 깜짝 놀라 지난 세월이니 모두 덮어두자고 사정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그녀는 어머니의 관을 마차에 싣고 일꾼 2명만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걸려 고향에 도착해 아버지를 묻었던 곳을 겨우 찾아낼 수 있었는데 수십 년이 흘러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총명한 그녀도 어렵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곧 일꾼들을 시켜 풀들을 모두 베어내고 땅을 파서 아버지의 유골을 찾은 후에 구덩이 하나를 옆에 더 파내어 어머니와 나란히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봉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되었네요. 부디 어머니와 함께 편히 쉬도록 하세요. 한참을 눈물 흘리던 그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두 일꾼을 보내고 홀로 산을 내려와 어느 기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지난날 자신이 여종으로 있었던 박대감의 집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낡고 부서진 곳이 많았습니다. 주인 어른 계신가요?
그녀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주인을 부르자 어디선가 초췌한 얼굴에 선비로 보이는 남자가 나와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주인이오만 부인께서 무슨 일로 저희 집을 찾으셨습니까? 그녀는 선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는데 얼굴 곳곳에 박대감과 닮은 구석이 많아 그의 자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날 박대감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마침 고향에 들려 그분 생각이나 일이 들렸는데 긴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저희 할아버님과 아시는 사이셨군요. 그것도 모르고 누추하지만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앉았고 곧 그녀가 선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부인,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그녀의 행동에 깜짝 놀란 선비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몸을 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인께서 앉아서 이 죄인이 말을 들어보시지요. 죄인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단 바로 앉으셔서 천천히 말씀하시지요. 선비의 간곡한 만류에도 그녀는 듣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로 과거에 자신이 겪고 해왔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긴 이야기를 들은 선비는 놀라워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쳐다보다 긴 한숨을 쉬고 말하였습니다. 부인께서 여인의 몸으로 그리 큰 일을 이루셨다니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선비는 그녀를 바로 앉히고는 자신이 박대감의 손자이며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자신을 뒷바라지하다 집안의 재산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가세가 기울었다고 말하고는 이미 집안에 일하던 종들과 일꾼들을 진작에 내보낸 지 오래되었으니 지난 모든 일을 덮어두자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선비의 말을 들은 그녀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며 감사했고 품에서 준비해 온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문서를 받아 열어본 선비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땅 문서라 도로 가져가시라 사양했지만 그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용서한다면 반드시 문서를 받아야만 한다고 고집 피워 선비 역시 그녀의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두 집안은 서로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는데 박선비는 그녀의 아들들의 도움으로 군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또한 그녀의 도움을 받아 쇠락해가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 역시 조정의 높은 관직에 올랐으며 많은 자손을 낳아 대대로 집안을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항상 기쁜 일만 가득하길 진심을 담아 기원드리겠습니다.